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화요일 더빙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 중반까지 치솟으며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장중 한때 1.4% 오르며 8년 만에 최고가인 배럴당 94.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WTI는 2014년 이후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적이 없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하루 5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는 세계 3위 산유국으로 세계 원유 교역량의 12%에 이릅니다. 그러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킬 경우 러시아산 원유 수출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자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14일 대성에너지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52% 오른 1만 1,100원에 거래를 마쳤고 GSE 주가는 29.99%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심수빈 키움증권연구원은 최근 국제유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예상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며 타이트한 수급 여건이 재부각된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과 아랍에미리트 석유시설 공격 등 지정학적 불안의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적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1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완성차 업계도 자국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중장기 계획 일환으로 반도체 대체 소자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매우 높은 만큼 현대차는 범용 반도체를 다른 완성차 업계나 협력사와 공유 교환하는 스왑 전략도 추진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외국 업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미국 최대 완성차 업체 GM과 포드는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반도체 재고를 대폭 확대해왔고 지리자동차는 아예 올해 3분기부터 중국 최초로 7나노미터 자동차용 반도체 칩 생산에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격하게 불어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심사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해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개인 투자를 하는 등 유용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을 활용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출 용도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사이다뱅크 입출금 통장 금리 적용 구간을 2억 원 이하 예치금 연 1.2%, 초과분의 연 0.2%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서 1억 원까지만 연 1.2%를 주고 1억 원 초과 금액에는 연 0.2% 이자율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OK저축은행도 예치금 3천만 원까지는 연 1%, 초과 금액에 연 0.1% 금리를 주는 OKU 통장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금리 조정은 공모주 투자와 주식 및 암호화폐 시장의 급변동으로 파킹 통장에 뭉칫돈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수신 변동성에 대한 관리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수협은행에서 일반직 행원 모집을 진행 중입니다. 모집 분야는 일반 분야, 지역인재, IT 분야이며 모집 분야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접수는 오는 21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서류 합격 발표 예정일은 2월 28일입니다. 더 자세한 채용 관련 정보는 수협은행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2월 15일 더빙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